먼저 여러분들한테 받은 것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형태로 해도 되긴 되거든요. 일단 톡은 이렇게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사전 질문지 답변 이거 가지고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정리한 거예요? 아니면? 네, 순서대로입니다. 아, 순서대로?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질문들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순서대로 좀 이제 말씀 한번 드리면, 먼저 이제 FDA 관련해서, 진단시약 FDA 정식 승인이 언제 나느냐, 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통상 우리가 EUA라고 그러죠. 긴급 이머징 UCC 오서라이제이션, 요거는 통상 미국에서 보통 6개월 정도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EUA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정식 FDA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현재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여파가 있어서 전혀 이게 좀 잡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EUA를 끊고 정식 FDA로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12월 초에 FDA EUA 접수 후에 현재 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 항체나 항원이나 아니면 PCR 분자진단 키트 간략 말씀드리면, 현재 바이러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는 PCR로 봐야 되는 게 있고, 항원의 경우하고 항체가 있는데, 항체는 이 백신이 투여된 이후에 항체가 생겼느냐, 아마 그런 식의 이제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미국이나 이 백신이 금년 여름 2, 4분기 정도 어느 정도 된다고 보면은 아마 이 항체, 패스포트 이런 개념이 아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외를 나가거나 어디 이동을 할 때 항체 여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질문이 2-in-1 진단키트 개발 관련해서 HB 바이오하고 싱코 개발 요건데, 요거는 이제 솔젠트에서 저희 자회사죠. HP 바이오랑 같이 10월 27일날 MOU를 맺고요. 코로나19 RNA하고 항체를 동시에 진단하는 그런 거를 지금 공동으로 현재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나, 솔젠트가 지금 잘 아시는 석도수 일당들 때문에 지금 급격하게 진행을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텀 서비스 관련인데요. 지오 매치미, 솔젠트, 아큐젠, FDA, EUA. 애텀 서비스는 미국 클리어랩에서 이미 사용 중이고요. 그리고 클리어랩 외에 별도로 EUA 승인 준비 위해서 임상 검체 계속 수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G6PD 진단키트 개발권은 저희 직원이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네. 네, G6PD 진단키트 개발은 솔젠트에서 지금 저희 자회사 하고 있고요. 올해 2분기까지 시약이라든가 여기 관련된 전용 장비, 프로토타입, 그거를 제작 완료를 한 후에 완료를 시에 대한 평가를 모두 마치고 4분기 정도에 현재 출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여기 이 G6PD는 저희가 세계보건기구, 이건 보건복지부하고 빌 앤 메린다 게이츠 기관에서 하는 라이트 펀드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네, 그리고 혹시 들으시는 동안 채팅으로 질문 있으면 중간중간에 꼭 관련해서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사 관련해서 솔젠트 경영권 지킬 수 있느냐. 요즘 제가 지금 솔젠트 여기 관련해서 여기 석두수 씨하고 차남철 씨, 그 다음에 이제 조합장, 재건축 조합장, 멤버들이 하면서 지금 EDGC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네이버 토론방이라든가 언론에다 지금 글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작년 4월 8일자로 솔젠트 경영권 인수 계약을 맺으면서 조직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비밀리에 하고 있는 거를 저희도 11월 달 이거를 알게 됐고, 어쨌든 감사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어쨌든 EDGC는 솔젠트 현재 최대 주주입니다. 경영권 갖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경영권을 유지할 거고요. 저도 이 솔젠트 때문에 아주 불쾌하고
지금 요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회사 가치가 몇천억 내려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민형사상 책임 다 물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일 인총 표대결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거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2일 오후 4시에 그 석두수가 제기한 그 RCPS 전환 관련한 가처분 건에 대해서 대전지방법원에서 EDC 주식 RCPS 전환 지분 한 5% 정도 되는 거를 의결권 제한하는 가처분이 나왔어요. 이게 뭐 가처분이 있고 본안이 있거든요. 예전에 최근에 보시면 추미애 장관님하고 윤석열 총장님 보시면은 조직해인 가처분이 있고 본안 심의권이 있잖아요. 저 가처분은 일시적으로 급하니까 이제 내려주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본안 심사거든요. 그래서 이 12일 오후 4시에 가처분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사회에서 이게 VC로부터 사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VC로부터 RCPS를 사갖고 왔는데 EDGC만이 산 게 아니고 다른 주주도 샀기 때문에 주식수가 확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식수 확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12일 오후 4시 이사회 통해서 2월 4일로 연기하는 이사회 결정을 했고 이때 석도수도 와서 다 사인하고 한 거거든요. 근데 13일 아침에 와서 그냥 자기들끼리 주차장에서 모여서 했다. 그러니까 억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최악의 경우는 매일 소송이 걸리는 이 솔젠트 관련해서 이렇게도 아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솔젠트는 요건이 형성이 될 때까지 IPO 진행이 상당히 애매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쟁을 통해서 얻게 될 EDC 이익 설명해달라 뭐 이런 것들인데 본업에 충실하지 못한다 뭐 이런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EDGC가 솔젠트를 인수한 그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대략 한 3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 PCR은 이제 유전체를 한 개, 2개, 10개 미만을 가지고 증폭을 해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진 질병을 특정 유전자를 증폭을 시켜서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고 EDC는 그 3만 개 유전자를 전부 다 봅니다. 전부 다 봐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유전체까지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미지의 질병까지 이제 보는 거고 그래서 EDGC는 궁극적으로 단순히 실험실에서의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석 플랫폼이나 분석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전체 분석하면서 사람의 유전체를 전부 다 분석을 하면 대략 100기가 정도의 유전체 정보가 나오고요. 영화가 한 편이 보통 2기가, 3기가거든요. 사람이 엄청난 빅데이터 그 자체인데 EDGC는 알려지지 않은 차세대 진단 방식,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고 요걸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미지에게 유전자가 분석이 되면 이런 거를 PCR 회사들한테 넘겨줘요. 질병이 돼서. 그러면은 이 PCR 진단 회사들은 이걸 가지고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 바이러스가 있냐 없냐를 이렇게 분석하는 이런 시너지 때문에 이제 인수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분쟁 때문에 어쨌든 저는 되게 이 상황은 되게 불쾌하고 사실 기분 되게 나쁜 상황이고요. 그 우리 EDGC 자체의 본연의 비즈니스가 많이 가려서 그런 거고 지금 석도수 쪽은 일부러 노이즈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언론을 통해서든 네이버를 통해서든 38을 통해서든 EDGC에 대해서 계속 악의적으로 아마 고용을 한 10여 명 정도 고용을 해갖고 조직적으로 글을 쓰게 만들었던 거고 저희가 한 10명 정도를 다 고소하고 그 이후로 약간 조금 주춤을 해줬는데 어쨌든 계속 노이즈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 이 노이즈에 대해서 저희가 응당의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수사받고 있을 겁니다. PT 매출 비중이 몇 프로냐면은 이거를 좀 더 또 질문 주실래요? 제가 한꺼번에 이거 쫙 하고 들으시고 아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질문 답변부터 오케이. NRPT 매출 비중이 몇 프로죠? 여기 있으면
지금, 여기 보시면 NIPT 여기 있거든, 저기, 매출. 일단, 그 NIPT 매출 비중 쫙 곧 해서 말씀드리고, 현재 지금 EDGC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유전체 데이터를 모으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 아마 작년에 제가 우리 1주년 기념으로 IR 할 때 혹시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유전체 데이터를 우리 회사가 가장 많이 모으려고 하는, 그게 저의 1순위 목표고요. 결국에는 유전체 데이터하고, 의료 데이터 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가면서 하는 라이프 로그 데이터. 이 세 개가 묶여지면서 정밀 의료로 되는 거고요. 작년에 저희가 대략 한 18만 개 정도의 유전체 데이터를 모았고요. 매출도 900억이 넘지만, 매출보다도 저는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유전체 데이터고,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유전체 데이터를 모았던 게 우리 설립 이래 7년간 모은 데이터랑 비슷하다라고 보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저희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발전을 한 거고, 저희가 유전자 관련해서 이 비친수 산전 진단이라든가 NIPT 관련해서 저희가 대략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한 6%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 쪽 매출도 있고 국내 매출이 있고, 국내보다 해외 매출이 좀 더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한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병원에서 치료받고 진단을 받는 게 당연한 건데, 국경을 넘어서 진단을 받는다라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인들이 자기네 나라 의료를 못 믿어서 다른 나라 가서 받는다고 하면, 미국이든 영국이든 몇 개 나라의 무슨 하버드 메디컬 의대라든가 무슨 의대 이런 데 말고는 쉽지 않은데, 저희는 해외 쪽에서 산모들이 임신을 했는데 산전 진단 검사 같은 거라든가 신생아 유전자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한국에 아시아에 있는 EDGC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의 삼성병원이라든가 아산병원도 1년에 해외에서 하는 사람들 몇백 명 이렇게 넘지 않을 건데, 저희는 수만 명을 지금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이게 단순히 기술력도 훌륭해야 되지만 평판도 있어야 되고 신뢰도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미 캡 인증 같은 거라든가 전부 다 받아놓고 있고요. 캡이 대한민국에 20군데가 캡 인증을 받은 거고, 국내 대학 병원들 통해서 다 합해서요. 이 중에서 10개가 미군들이 캡이고 나머지 10개가 캡 인증 받았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저희 EDGC가 캡 인증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쪽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지금 유명 A대하고 8만 명의 의료정보 데이터, 20년간의 의료정보 데이터하고 우리의 유전체 게놈 데이터를 지금 융합하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8만 명의 의료정보, 20년의 의료정보하고 게놈 데이터를 합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아무리 돈이 많아서 1년에 1조씩 부어도 못 가지는 데이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20년의 데이터를 갖기 위해서는 앞으로 중국이 지금부터 돈을 쏟아부어도 20년이 걸릴 일을 우리는 이미 20년간 모은 의료 데이터랑 게놈 데이터를 같이 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 대학하고 모 시하고 그냥 1만 명 게놈 프로젝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강남에 있는 모 큰 병원하고 1만 명 게놈 프로젝트 하고 있고, 벌써 한 4천 명 정도가 게놈 데이터하고 의료 데이터 지금 융합 작업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 정부하고 스웨덴 큰 병원, 왕립병원하고 우리가 액체 생검, 임상 실험이 올해 들어갑니다. 액체 생검 관련해서 저희 CTO께서 좀 이따 설명 한번 해주실 거고요. 중국 프란대하고도 액체 생검 임상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원래 작년 초에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중국이 국경 상해 어디 이름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작년 12월 28일 날 푸란대 안병원 IRB 통과됐고요.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임상을 하려면 중국 과학기술부 통과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푸란대에서 과기부에 신청을 했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중국에서도 우리가 액체 생검 임상 바로 들어갑니다. 특히 또 저희는 이거 이렇게 해외 할 때 우리나라 중기부 도움받아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한국 식약처 대상으로 액체 생검 액체 생검 키트화해서 병원에서 쉽게 쓸 수 있도록 임상 들어가고, 한국에서는 들어가면 내년 하반기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매출 비중, 현재 매출 비중이, 저는 이제 이 NIPT 시장이 우리나라 산모들이 1년에 한 30만 명, 사실 작년에는 아마 28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대략 3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이 중에서 양수 검사를 받는 사람이 받는 비용이 대략 50만 원이라고 보면은 1년에 이 산전 진단 검사 시장이 약 1,500억입니다. 근데 우리가 병원에 납품하는 가격은 한 20만 원 정도거든요. 보통 병원에서는 우리가 제공하는 가격에 100% 마진을 남기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성가족부라든가 이 저출산 대책 여기랑 협의를 해서 이 산모들이 다 NIPT로 양수검사보다는 혈액을 가지고 아기의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이런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성공적으로 될 경우는 내년 엄청난 시장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나테라가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미국은 1년에 46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고요. 나테라가 아까 시가총액 보셨지만 이 매출 이익도 얼마 안 나지만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한국도 아마 그렇게 지금 될 겁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NIPT, 나이스 검사를 받는 비율이 전체 산모의 10%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수가에다 넣고 저출산 대책이랑 같이 여가부랑 같이 얘기를 해서 이런 바꾸는 작업,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이로큐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이로큐어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더 이해하기 쉽게 보시면 신라젠 아마 보실 거예요. 신라젠이 또 바이러스로 암을 치료하는 그거를 하는 거고, 신라젠은 미국에서 임상 실패한 걸 한국 기업이 사갖고 와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바이로큐어는 자체적으로 리오바이러스라든가 여기 파이프라인이 3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이프라인 1개가 호주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1차 임상 들어갔고, 아직 임상 들어가지 않은 2개 파이프라인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이로큐어는 리오바이러스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캐나다 주정부랑 코로나 백신 치료제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로큐어도 저희가 기관으로는 2대 주주고요. 저희 유전체 분석,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 기반한 이 항암제, 그런 쪽 같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이지놈 박스는 뭐냐면 나의 지놈, 유전체를 담는 박스, 유전체 정보 공유 플랫폼이고요. 여기도 우리 기관으로는, 조직으로는 저희가 어쨌든 여기 1대 주주고,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가입자는 전 세계적으로 220만 명입니다. 220만 명이고, 여기에 유전체 가지고 가입한 대부분은 미국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아시아 한 60개국 정도 사람들이 여기 가입이 돼 있고요. IPO는 올 하반기나 내년 정도, 그래서 지금 지정감사 신청해서 지금 현재 KOTC 지금 상장돼 있고요. 어쨌든 1, 2년 내로 지금 상장 이렇게 하려고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메디에이지도 지금 CFO 지금 제가 계속 추천을 해주고 있고, CFO 연봉이 높다고 지금 아직 결정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CFO 할 거고, 이미 주관사도 선정되어 있고, 1, 2년 내로 여기도 상장이 될 거예요. 제가 2년 내로 3개 상장시키려고 목표로 했던 회사가 마이지놈박스, 메디에이지, 솔젠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거였고, 그래서 메디에이지도 이게 어디더라? 저기 거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1,500원? 이 정도 1,900원이요.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VC로부터 작년에 투자받았던 가격은 1,500원, 11,000원이 아니라 더 높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VC로부터 투자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아바이오텍은 아까 저희 이사님이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 2023년도 이게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그 인공고기, 배양육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결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전부 다 이제 기후변화라든가 과거 인간이 가지 않는 곳까지 가면서 그 새로운 질병들, 바이러스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북극 빙하가 거의 녹고 있고, 그 전 세계가 이산화탄소, CO2, 계속 이게 점점 가속화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 조류독감 같은 경우는 우리 바이카로스에서 나온 바이러스인 거고, 그래서 시베리아 쪽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빙하가 녹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나올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활동이나 가축의 활동이 상당히 위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소고기의 경우도 아마 인공고기로 왜 이게 자꾸 이런 게 더 필요하냐면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한 20% 정도가 소에서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가축 먹는 개념보다는 이제는 같이 어울려서 사는, 방목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뀔 거고, 고기는 이제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식으로 아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SCI급 논문에 한 편 실렸고요. 이 3D 프린팅 개발해서 이게 시제품 관련한 게 하나 실렸고, 3월 달에 아마 기사들 여러 개 나갈 겁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노아바이오텍하고 노아바이오텍 정기 수청 때 그동안 한 성과 발표할 거거든요. 아마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것들 여러 개 발표 날 걸로 보일 거고, 다 기자들 불러서 정식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EDGC가 어쨌든 여러 계열사들이 있는데 다들 지금 다 조용하지만 강하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일하게 시끄러운 게 솔젠트. 근데 너무 잘 되니까 좀 시끄러운 거고, 이것도 길게 가면 뭐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나 관련해서 캐나다 SC사 이제 요게 있는데, 참고로 마리아나 카나비스죠. 이 마리아나 쪽 관련해서 한번 배경 설명을 드리면 3년 전부터 캐나비스가 캐나다나 미국 쪽에 캘리포니아주 비롯해서 허용이 되면서 그냥 주가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불짜리가 뭐 100불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산업이 커지다가요. 어떤 신생 산업이든 초기에 엄청난 버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생 산업에는 유망하다 그러면은 엄청난 기업들, 엄청난 조직들이 여기에 뛰어들고, 그러면서 버블이 형성이 되고 버블이 꺼지는데요. 주가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달러짜리가 100달러 된 게 100달러짜리가 지금은 3불, 4불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 이 마리아나, 캐나비스 쪽 진행상 우리가 눈여겨보진 않는데, 대부분 이 마리아나 관련한 회사들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리아나 산업도 지금 바이든 이렇게 당선되면서 다시 이 살아남은 애들이 중심이 돼서 다시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기능식품 관련돼서 CJ 제일제당하고 MOU 이후에 CJ 더마켓, 유서비스와 특별 이벤트, 요거는 특별 이벤트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특별 이벤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유전체가 단순히 실험실, 랩에서 연구만을 위해서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유전체를 이제는 일반 산업하고 융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는 CJ라는 큰 CJ 제일제당이라는 큰 산업체랑 융합이 돼서 유전체하고 식품, 이런 식으로 같이 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됩니다. 액체 생검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희 박사님이 간략하게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걸 하고 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체생검이라는 말 자체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피를 뽑아서 또는 소변을 이제 검사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암세포 유래의 물질을 검사해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무슨 단백질 검사, 종양 표지자 검사 같은 것들을 했는데, 그거는 정상세포에서도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위양성, 그러니까 잘못된 검사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액체생검은 제일 기본적으로 아까 셀프리 DNA라고 하는 cfDNA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암세포가 가지고 있던 유전체가 조각이 나가지고 그게 피 속을 돌아다니는 이제 것들이 아주 미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량 섞여 있는 암 DNA를 어떻게 잘 검출을 하냐 하는 게 이제 키가 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암 DNA 한 개라도 발견이 되면은 암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각광받는 앞으로 미래의 정밀의학에서 제일 각광받는 그 검사가 액체생검 검사입니다. 맞아요. JP모간 이런 데 가서 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이런 발표는 못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좀 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서로가 데이터들은 다 항상 우리가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그레일보다 데이터가 더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레일은 어쨌든 수조원의 자금을 들여서 임상 숫자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매년 수백억씩을 들여서 있는데 임상 숫자가 캔서당 몇백 명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이 각 나라별로 이렇게 하는 거, 특히 임상 들어가기 위한 인하고 작업 이렇게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녹십자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액체생검을 개발을 했던 데를 포함해서 몇 군데가 있고 그 중에 여러 군데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그런 암을 조기 진단하기 위해 가지고 검출을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이제 암 DNA를 검출하기 위해서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운 방법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실패했고 사실은 저희도 초기에 이제 그런 방법을 접근을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고요. 근데 그 뒤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접근해서 저희는 성공을 했고, 근데 녹십자가 하는 방법은 이게 녹십자 방법을 비교를 하려면 좀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SMV, CMV, 메틸레이션 이제 크게는 그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녹십자가 한 거는 CMV를 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CMV는 저희는 SMV, CMV, 메틸레이션 세 가지 다 기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녹십자는 CMV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CMV는 그러니까 민감도가 되게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떨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녹십자가 저희하고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고는 저희는 생각 안 합니다. 저희가 이제 월등히 나은 기술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푸단병원하고 수도의과대학 수도의과대는 여기가 저희 베이징에 있는 중국은 유명한 의과대가 베이징 의과대하고 중국 푸단 안병원이 가장 유명하고요. 칭화는 주로 공과대 위주였다가 최근에 몇 년 전에 의대를 하나 만들었는데 칭화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의대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랑 같이 협업을 했냐면 중국 수도의과대학과 같이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체 우리 중국에서 그 액체생검 도와주고 있는 게 수도의과대학에서 사실 도와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푸단대랑 다 연결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온 우리재단, 삼성 서울병원, 강동 경희대병원, 강남 메이제병원 등등등등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첫랩 여기 이렇게 써주셨는데 유전체 데이터하고 미생물 데이터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같이 또 연결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전체라는 게놈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갖고 태어난 거를 말하는 거고 그 첫랩의 마이크로바이옴은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 인체 대부분은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같이 미생물 데이터하고 게놈 데이터 융합해서 이것도 지금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럽 EU 진행 상황 아까 말씀드렸고 인도 진행 상황은 인도의 10대 그룹인 하이데라바드주에 있는
인도의 큰 피닉스 그룹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이것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작년 초에 한국, 미국, 인도 3개국 플러스 중국 BGI, 중국 4개국 연합 EDC 인디아가 만들어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마하스트라주에 있는 하이드라바드 주에 여기 송도에 저희 회사 와보신 적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난 큰 규모로 건물까지 다 지었고 거기 사람까지 다 뽑았는데 코로나 되면서 지금 올 스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하반기 스톱하면서 2021년 3월에는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있지 않아서 지금 현재 전부 다 홀딩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전 세계 많은 국가와 네트워크가 있다 보니까 인도의 이 피닉스 그룹 회장님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신한파를 만들기 위해서 명예총영사를 인도 정부랑 한국 정부가 인증을 해서 명예총영사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엄청난 파워가 있는 분이고 이분하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이게 끝나고 나면 EDC 인디아가 만들어질 겁니다. 특허를 작년,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이제 내려고 하고요. 그래서 유전체 분석하고 액체 생명 관련해서 26가지 기술에 대한 특허를 지금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인도, 홍콩, 싱가포르, 태국, 그러니까 PCT 특허를 내게 되면은 이게 일정 부분 진행되고 나면 여러 국가에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특허를 이제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입니다. 네, 그 다음에, 사이토젠 주가는 승승장구인데, ED는 더 초기 암 진단으로 유리한 조언에서인데, 주가는 바닥으로 네, 사이토젠 주가 많이 오르고 있고, EDC 주가, 헤매고 있어갖고, 어쨌든 저도 그거 되게 안타깝게 하고, 근데 결국에, 어쨌든 저는 어저께 저희가 2021년 경영전략 회의를 이제 다 했는데 어쨌든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한 얘기는 현재 우리 회사 주가가 지금 4천억 정도지만 3년 내로 아시아 1등 기업가치 회사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유전체 회사는 BGI거든요. 베이징 지놈 인스티튜트인데 얘가 한 10조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회사, 지금 저는 이런 주주님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요청을 해서 너무 잘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유전체라는 것들이 상당히 내용이 복잡하고 또 생소한 분야고 또 저희가 셀프리 DNA라든가 이런 NIPT 할 때도 NIPT도 사람들이 당시 의사들, 과학자들 다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도 세상을 바꿀 10대 혁신 기술로 NIPT 기술, 셀프리 DNA 기술로 할 정도로 이게 달성되기 되게 어려운 기술인데 저희는 이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생소한 기술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저는 오늘처럼 사실 이렇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자리를 제가 좀 자주 만들고, 오프라인에서도 좀 사실 이 모임을 좀 만들려고 좀 하고 있는데 원래 저는 우리 회사 주주 한 10만 명 정도 분들을 좀 모시고 이런 자리를 하면서 또 주주님들한테 도움 받을 것도 도움을 받고 이럴 계획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저는 회사를 우리가 홍보가 지금 잘 안 돼서 이제 그런 건데 이 회사 홍보가 되면은 저는 어마어마한 가치 저는 가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3년 내로 어쨌든 회사 아시아 1등 10조 원 가치의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제 연내 목표도 저희 직원들한테는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저는 회사 가치가 지금은 여러 가지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분야 주가를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할 거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NIPT 액체 생검 범국민적 홍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NIPT는 우리가 지금 NIPT를 하고 있는 몇몇 기업하고 같이 대국민 홍보 그거를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특히
여성가족부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출산 대책이랑 좀 얘기를 해서, 저출산 대책이가 1년에 매년 10조 원의 돈을 쓰고 있는데, 다 무의미한 걸 저는 쓰고 있다라고 봐요. 그게 뭐냐면, 이미, 하여튼 이거는 뭐 약간 다른 건데, 어쨌든 애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기를 조금 낳는 거는 뭐 집값이 비싼 것도 있고, 또 취직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못하고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저는 어떤 취직하는 기업, 학생들이나 기업한테 파격적으로 지원해주면 취직 빨리 하고, 결혼 빨리 하고 이렇게 될 걸로 보는데, 어쨌든 저희는 저출산 대책이라든가, 여가부랑 얘기를 해서 NIPT를 양수검사 대체하도록 이런 식의 작업을 좀 할 겁니다. 홍보가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이고요. CB 발행으로 운영자금 확보, 홍보,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게 좋은, 저희도 이거 지금 준비하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조장 찾기가 단순히 조장 찾는 것만 아니고요. 이후가 저희가 이제 유전적 혈통 찾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거는 70만 개의 그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모든 데이터 게더링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모이면 단순히 유전적 혈통뿐만 아니라 유전체 기반에서 어떤 여행지를 추천한다든가 유전체 기반으로 해서 나의 적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질병 관련해서는 뭐 심근경색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상당히 맛있게 나오는 거고, 저희가 사실 국방부랑도 지금 좀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신병들 병가 배치 받을 때 유전자 검사해서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되게 전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약간 소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되게 근육량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근육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진짜 호기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무던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걸 다각도로 해서 저희가 심리 평가하는 기관하고 같이 해서 사실 국방부에 좀 제안 중에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거를 이렇게 하는 거고, 유전자 실험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통신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여가부라든가 아니면 식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저희는 융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0억에 대한 대책은 당연히 있으니까 제가 자신있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제 소식들이 이렇게 나올 거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유전체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유전체 데이터하고 의료 건강 데이터 같이 묶어서 제약사라든가 다른 데 라이센스 아웃 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기술 사업화 해갖고 아까 액체 생검을 비롯해서 NIPT 이런 기술 사업화로 라이센스 아웃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하는데 라이센스 아웃한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액체 생검이라든가 나이스라든가 이런 것도 다 기술 수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액체 생검, 나이스, 베베진, 텔로미어 검사 이런 것들도 다 기술 사업화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한 번에 꽤 큰 금액으로 이렇게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든 태국이든 인도든 미국이든 베트남이든 이런 쪽, 그리고 국내 제약사랑도 같이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600억 대책 충분히 있고 모든 분들 다 이익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주주분들로부터 건강 관련 제품 사용 유도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네, 맞습니다. 이것도 꼭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종합적 부양책을 말씀해 주시고, 미뤄진 주총에 대해 솔전트 주주들의 추가적인 위임도 아직 가능한지요? 결론적으로 우리 회사가 전사적으로 2021년도 핵심 과제를 크게 5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5가지가 성립이 되면은 종합적인 주가 기업가치 부양 대책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EDC가 갖고 있는 이런 기술을 라이센스 아웃, 사업화에 성공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전체 데이터하고 의료정보 데이터를 융합 모델을 구축을 해갖고
이거를 플랫폼에다가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약사들 같은 경우도 유전체 데이터, 의료 데이터가 같이 융합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술 사업화 쪽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업 가치 증대 위해서 뭐 인력이라든가 뭐 ESG라든가 신사업 발굴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할 거고, 오늘 그냥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만간 어떤 게 될 거냐면, 얘기해도 되겠나? 헬스케어 그냥 그 유전체 장비하고 의료 장비가 대부분 국산화가 안 돼 있고 다 해외에서 수입해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루미너 같은 경우는 유전체 장비 시약 판매하는데 이게 시가총액이 50조에서 60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BGI 같은 경우도 5조에서 10조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대한민국 전 세계 최고 기업한테 뭐 여기도 상장사입니다. 뭐 LED, LCD, OLED 뭐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데랑 같이 유전체 장비 국산화 프로젝트를 조만간 저희가 어나운스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도 의료장비, 유전체 장비 국산화를 절실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 펀딩 받아갖고 같이 할 거고요. 그래서 그 유전체 장비, 의료 장비를 국산화하는 프로젝트가 조만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전체 분석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반도체 칩에다가,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칩에다가 DNA를 뿌린 다음에 거기다 형광물질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카메라 기술하고 센싱 기술을 이용해서 유전체 정보를 분석을 하는 건데, 현재 BGI나 미국의 일루미나 기술은 뭐 99% 정도, 잘해야 99.9% 정도 정확도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기술은 99.9999999 이 정도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국산하면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LED나 LCD나 OLED 회사들이 감히 유전체 분야 쪽에 끼어들지 못한 건, 이 산업공학에 계신 분들은 유전체를 너무 모릅니다. 왜냐하면 의사분들도 이해하기 힘든 분야이기 때문에 감히 접근을 못했던 거고, 저희는 니즈가 있지만 그동안 이거 국산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지만 산업공학 쪽을 저희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많은 반도체 장비 회사들한테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다들 주저주저 하다가 어쨌든 최적의 파트너를 만났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다 보시더니, 이분들은 뭐 센싱하고 광학 기술에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국산화 가능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고, 상당히 빨리 가속화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사명은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 그 상장사랑 같이 하나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면역항암제 관련해서 저희가 함께 뭐 하나 또 발표되고, 여기도 이제 시가총액 여기도 상장사고요. 면역항암제로 상당히 유명한 그런 이제 기업이고, 그래서 여기도 면역항암제를 만들 때 아까 뭐 세포 얘기도 했고, 뭐 카티라든가 그 다음에 뭐 세포치료제라든가 등등 있지만, 여기에도 결함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결함이라는 게 길적 결함이 말고, 뭐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서 2~3명은 듣지만 나머지 안 듣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유전체 데이터하고 아까 우리 셀프리 DNA 극초기 0기부터 1기 사이에 DNA를 분석한 걸 같이 접목을 하면 가공할 만한 파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상장사랑도 같이 이 면역항암제, 개인 유전체 기반한 면역항암제 이런 쪽도 같이, 이것도 공식적으로 나중에 어나운스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외 쪽에도 뭐 하나 하는 게 있고,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지금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계열사가 지금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을 비롯해서 뭐 홍콩, 중국, 그다음 국내 여러 군데 있는데, 저희가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열사 관리하고 계열사 간 그 시너지 창출을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 솔젠트 사태를 계기로 각 계열사들의 어떤 지분이라든가 정관이라든가 뭐 다양한 분야를 어쨌든 검토를 좀 할 거고, 그리고 이 계열사들끼리, 계열사와 저희 본사끼리 이런 매출이나 시너지 내는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재무구조 개선하고 사업성과 더 가시화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작년 매출이 저가 이제 아직 정확하게 지금 회계 끝나지 않아서 가결산 상태인데 어쨌든 900억이 넘을 겁니다. 근데 2017년도에 저희 매출이 33억이었고 상장한 해 2018년도가 230억이었고요. 2019년이 560억 매출이었고 작년 2020년이 900억 이상이고 올해는 저희가 1,500억에서 2,000억 사이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매출이 늘어난다 그 개념을 떠나서 저희는 유전세 데이터를 게더링 하고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매출 증대하고 유전체 데이터를 같이 이렇게 해서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고, 바이오 기업이 이렇게 매년 매출이, 저희는 단순히 용역 사업이 아닙니다. 대부분 기업들은 사업화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 용역 사업을 해요. 예를 들어서 KDNA 프로젝트도 국가 용역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무슨 대부분 국가 용역입니다. 근데 저희는 국가 용역 사업보다는 병원에 실제로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 서비스를 한다든가 일반 개인들이 유후를 비롯해서 일반 소비자 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산업체하고 연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거고요. 그 용역 사업을 하면 데이터를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바이오 기업들은 용역을 통해서 대부분 매출을 만들지만 저희는 진단 서비스를 가지고 계속 매출을 이렇게 만들고 8년 만에 매출 거의 1,000억에 육박하고 흑자, BP 만드는 바이오 기업은 대한민국에 제 생각에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급성장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종합적인 그 주가 기업가치 증대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매 국채과제 관련해서 지금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경도인지장애라고 치매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꾸준히 진행이 되다가 한번 뚝 떨어지면 그 다음에 회복이 솔직히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치매 걸리기 전에 그 경도 인지 장애를 미리 파악해갖고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치매 치료제는 없습니다. 아직은 아밀로이드하고 베타 아밀로이드하고 그다음에 타우린 그쵸. 이 타우 쪽 관련해서 주로 그 신약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치매 치료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치매를 약간 지연시켜준다라는 그런 약들이 좀 있죠. 그래서 사실 경도인지장애 분석을 잘해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 치매에 참고로 저는 유전적으로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낮은 사람이에요. 유전적으로 이거를 다 나오거든요. 근데 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그래서 유전적으로 높다라고 그래서 치매에 안 걸리느냐? 절대 치매에 걸리느냐? 그렇지 않고요. 유전자가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 20에서 30%고요. 한 40%에서 50%가 외부 환경입니다. 외부 환경이라는 건 뭐냐면 뭐 미생물, 바이러스, 세균, 온도, 햇볕 등등 그런 것들이고요. 30%에서 40% 정도가 식습관, 음식습관, 생활습관입니다. 그래서 근데 외부 환경이나 식습관, 생활습관은 항상 바뀌는 외생 변수고요. 유전자는 바뀌지 않는 고정 변수입니다. 고정이 돼 있어야 예측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유전적으로 나쁘다고 해서 반드시 걸리느냐? 그렇지 않고요. 내가 유전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알면 나의 환경을 바꾸거나 식습관을 바꾸거나 외부 환경을 바꾸면은 안 걸립니다. 근데 보통 이제 가족력을 보잖아요. 유전이거든요. 근데 왜 가족력을 보냐면 부모와 자식과 할아버지 간에는 생활 습관이 비슷해요. 먹는 습관도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력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유전적으로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 빈도가 높다라 그러면 생활 습관을 좀 바꾸고 또 이런 걸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매 유전자가 높다라 그러면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머리를 계속 해야 되죠. 그래서 예를 고스톱을 친다든가 마작을 한다든가 아니면 계속 글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헤드 트라우마, 그러니까 머리 충격을 안 받도록 가능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야 애들 뒤통수 때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혹시나 치매 유전자가 높은 애들은 머리 충격이 있으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알츠하이머나 치매 유전자가 높은 애들이 있으면 자식들한테 축구할 때 헤딩하지 말고 그리고 권투 같은 거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도 조언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유전적인 거를 나를 알면 나의 생활 패턴 이런 거를 좀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치매 국제과제는 저희가 지금 부천시하고 그 다음에 정부 보건복지부하고 저희 회사하고 그리고 몇 개 병원, 뭐 삼성병원하고 순천향병원하고 몇 개가 같이 지금 3년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고 여기서 5,000명의 그 치매 이 데이터를 지금 모으고 있는 거고요. 이게 계속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신약연구소도 치매 치료제 쪽으로 이렇게 면역항암제 쪽하고 치매 치료 쪽으로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치매를 걸리는 게 1년만 늦추더라도요. 그래서 뭐 나이 들어서 누구나 걸린다라고 보면 걸리는 사람이 한 20% 정도 되는데 나이 들어서 걸리더라도 1년을 늦추든 3년만 늦춰도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되게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치매 쪽에 어쨌든 집중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구리시 스마트시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리가 대외적으로 알려진 건 4조 프로젝트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한 40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KDB 산업은행, 현대차, 삼성전자, KT, 카카오, EDGC, 순비, 뭐 동부건설, 요진건설, 뭐 등등등등 한 40개 컨소시엄이 돼 있는 거고요. 구리시 30만 평 신도시에 아시아 게놈센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시아 27개국의 유전체 데이터를 모을 거고 여기에 노화 방지센터 만들어지고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 이런 큰 이걸 해갖고 그 아시아 27개국의 게놈과 의료 데이터를 모으고 하는 그런 단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신도시 개발과 유전체 회사가 융합된 최초의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연동이 돼서 모 도하고도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디지털 의료 혁신 강원도권도 데이터 퍼스트 강원도의 캐치프레이즈고요. 강원도 전체 디지털 의료 혁신 프로젝트에도 유전체 기업 단독으로 지금 EDGC가 단독으로 하고 있는 거고 12개 병원하고 그 다음에 이 더존 비즈온 하고 여기 클라우드에다가 사실 더존 디지털, 더존 비즈온 클라우드로 다 올라가요. 그래서 더존이 춘천에 있는 회사고요. 시청이 여기가 1조인가? 하여튼 얘네도 여기에 사활을 건 거죠. 의료 데이터가 유전체 데이터가 자신의 클라우드로 담을 수 있다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가치이기 때문에 더존도 이거 사활을 걸고 같이 했던 거고 저희가 파트너사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체 데이터 구축, 유타대, 인하대, 인천 이게 바로 유전체 데이터, 의료정보 데이터 그리고 라이프로그 데이터 같이 묶어서 하고 있는 그런 거고요. 서울시 성동구청도 유전체 기업 단독으로 하고 있는 거고 KDNA 산업은 이게 예비 사업으로 작년 8월에 9월인가? 그 3개의 회사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국책 과제를 하게 되면은 큰 것들은 예타라는 게 있거든요. 예비 타당성 검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KDNA 사업 조단이 실제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예비 사업 타당성 검사를 하는 걸 이렇게 한 거고 상계사가 돼서 60억짜리로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 3월인가 4월에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 사업을 계속 해도 되냐 마냐 이런 게 사업 평가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사실 국제과제라는 것들은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만드는 과제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국제과제를 통해서 또 수많은 데이터들이라든가 이런 게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게 되면 나라에서 대한민국 유전체 기업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바이오 기업들 전부 다 DNA 기업들 다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스마트 공장 작년 말에 그 대전시로부터 인허가 다 받았고 금년 지금 자재들 들어오고 기계 들어오고 해서 금년 한 5, 6월 달이면 정상 가동될 거고요. 지금 솔젠트는
그 해외 쪽으로 또 확장하려는 그런 지금 이제 진단 장비 이런 것도 각 나라가 어떤 걸 알았냐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 국가 에셋이거나 자산이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가 이제 기술을 수출해갖고 현지에 하려고 하는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솔젠트는 그렇게 이 여러 나라에 이 진단키트 회사 공장 만드는 거 기술 지원해주고 그리고 원료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좀 될 거고요. 법무팀에 1임 하겠습니다. 1임 하고 EDC 가치 제고 집중 그렇게 하고요. 영업이 2020년 영업이익은 BEP 될 겁니다. BEP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수거 네. 그래서 일단 2020년에 저희가 매출은 900억 이상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BEP 그래서 창립 8년 만에 어쨌든 BEP 이렇게 좀 전환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되게 의미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 용역이 아니라 R&D 쪽, 저희도 대부분 R&D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액체 승검이라든가 나이스, 이런 거 하는데 수백억씩 저희가 R&D 자금 들여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BEP 달성했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마존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마켓 쉐어를 키우면서 대규모 적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대규모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켓 쉐어가 늘어나면서 기업 가치가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이제 이금용 사장님이라고 옛날 옥션 사장님이셨는데 2000년도에 이제 제가 이제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얘네가 아마 이베이인가 투자를 아마 처음에 받았는데 이금용 사장님한테 그때 이제 이베이 애들은 뭐 한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이었다는 거고 이금용 사장님이 그때 한 50대였을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흑자를 내고 그게 중요한데 얘네들은 지금 매출 낸 만큼 적자를 내도 되니까 더 공격적으로 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도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베이 애들이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매출만큼 적자 내라. 그러면서 시장을 키워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뭐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다 이렇게 컸던 시장을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가 되면 흑자로 전환하는 이런 개념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해왔고, 그래도 어쨌든 BEP 흑자 전환의 원년이 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주주 관리 차원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은요, 이게 이제 자사주 매입하려고 그러면은 이익 발행 초과금, 이익 유보금이 있어야지 법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고 하면 되게 좋지만, 이게 이제, 그래서 이익이 나야, 배당 가능 이익으로 살 수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주가 관리 차원에서, 주주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그렇게 하고요. 솔젠트 유증은 혹시 맞나요? 주가? 예, 기각됐습니다. 기각됐다는 네. 거죠? 아까 여기 있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솔젠트 유증 결과 판결 지금 나왔다는데요. 석도서 측이 유상증자 못하게끔 가처분 소송을 했는데 기각됐다고 그러거든요. 방금 나왔네요. 그래서 이거는 솔젠트 유상증자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도 시간을 냈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정식 FDA 구분응선 이거는 미국이 EUA를 만약에 원래 보통 EUA라는 거 긴급 사용 허가고 통상 짧을 때 3개월, 보통은 6개월인데 EUA가 끝나면 이제 정식 FDA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자체가 지금 EUA를 걷어들일 형편이 안 돼서 지금 전부 다 EUA로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EDC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저의 모든 에셋 팔아서 EDC에 다 올인하고 있고 이게 저는 왜 EDC 가치가 더 좋냐 그러면 회사 자체는 EDC는 다른 회사처럼 잘 돼요? EDC 홈페이지 잘 된대요. 하여튼
EDC가 계열회사가 10개가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이오 분야는 워낙 방대하고 깊어갖고요. 한 분야의 전문가도 다른 분야 넘어가면 완전 아마추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이오 전문가가 모든 분야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큰 생태계를 만들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질 거냐, 이 그림을 그리고 그 부분하고 서로 연동이 돼서 서로 피를 섞어놓은 상태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EDC가 관련돼 있는 회사가 무려 10개가 되고요. 이 회사들이 지금 다 잘 되고 있고,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성장하고 상장하고 하면서 서로 간에 서로 강력한 업무 협력이라든가 시너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EDC 저는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3년 내로 아시아 1등 기업 된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EDC는 국내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수십 개국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바이오 기업이 이런 단순히 용역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진단 서비스로 수십 개국 한다는 건 거의 기적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대한민국의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LG전자 빼고는 이렇게 글로벌하게 하는 기업들이 사실 많지 않고 특히 바이오 쪽은 더 그렇습니다. 또 오늘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이것도 한번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